자, 1차 방정식의 활용. 근데 얘들아, 이거 풀기 전에 너네가 혹시라도 이 영상 보기 전에 아직 좀 내가 약간 1차 방정식의 풀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하지 말고 좀 1차 방정식 관련된 문제 이제 좀 더 풀어본 다음에 이거 접근해야 돼. 왜냐면 1차 방정식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식 세우는 게 어려운 거지 풀이가 어렵진 않아. 풀이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앞에 있는 풀이를 이제 마스터했다는 가정하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 단어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풀이 때문에 막히면 안 되거든. 그래서 풀이가 익숙해진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풀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 접근했으면 좋겠어. 이제 한번 가보자면 활용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식 세우는 게 어렵지 풀이가 어렵지는 않아. 풀이는 앞전에 했던 데 하면 돼. 그냥 뭐 분수에 있으면 분모 최소 공배수 양변 곱해주면 되고 소수 있으면 10의 거듭제곱 괄호가 있으면은 뭐 분배해주자 그런 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는 그대로 풀면 되는 거라서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식 세우는 게 어려워 보면은. 그래서 식 세우는 것도 충분히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을 거니까 한번 해보고 얘는 그래서 좀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내용을 추가적으로 배우는 건 없거든. 근데 이제 봐봐. 얘는 그냥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스텝 1이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식을 세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봐. 내가 여기다 일단 따라 적어줄게. 스텝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 있지. 그냥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구하고 싶은 거. 구하고자 하는 것. 자, 하는 것을 미지수 미지수 굳이 이거 보통은 x 잡으니까 x로 잡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식 세우기 간단하게 좀 쓸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식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연히 1차 방정식 풀면 돼. 그러니까 1방이나 쓸게 귀찮으니까 1방 풀기 그리고 풀었을 때 확인하기. 내가 제대로 맞게 식을 썼는지부터 해갖고 뭐 좀 잘 했는지 이런 걸 이제 끝까지 봐달라는 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해주는 개념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얘도 보자면 자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하거든요. 얘는 지금 무슨 문제냐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실제 시험 문제들 가끔씩 있는 거고. 봐봐. 연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웃한다? 좀 그런 느낌으로 가면 돼. 약간 예를 들어서 숫자 나열한다고 놓고 봤을 때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잖아. 1, 2, 3, 4 이렇게 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연속한다라고 그래. 이런 걸 갖다 연속한다 이건데 내가 그러면 어느 한 숫자 x라고 했으면 아까 1, 2, 3, 4가 간격이 한 칸이었으니까 여기 이 x라는 숫자 다음에 나올 숫자는 x 플러스 1 되겠지. 간격이 한 칸이니까. 그리고 뭐 x 플러스 2 뭐 이렇게 쭉쭉쭉 갈 거란 말이지.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게 이 연속하는 이제 문제인 거야. 자연수에 대한 문제 이런 거. 근데 얘는 지금 짝수 나와 있지. 근데 짝수 우리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봐 얘들아. 짝수는 홀짝이지. 그지? 뭐 홀 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갑자기 똑같았지? 어쨌든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좀 간격이 두 칸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 그래서 연속하는 일단 이거부터 적어줄게. 연속하는 이 자연수라고 한다면 두 개일 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괜찮아. 뭐 세 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든 아니면 이렇게 적든 뭐 이렇게 적든 이거 너희들 맘대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근데 보통 세 개일 때는 이거 쓰거든 보통. 근데 그냥 뭐 어떻게 세 가지 이렇게 뭐 하든 그 진짜 풀릴 거니까 너희들 맘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한다면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맞아. 왜냐면 간격이 아까 두 칸이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세 개까지 갔으면 x 플러스 4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다음에 x 빼기 4 x 빼기 2 x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아. 이게 연속하는 세 짝수 뭐 내지는 홀수의 숫자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가겠다는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두 개의 짝수라고 했으면 나는 그냥 x 그리고 x 플러스 2 이렇게 갈게. 물론 얘를 갖다가 x 빼기 2라고 해도 괜찮다고 얘들아. 이거 마음대로 해. 근데 나는 이걸로 할게 그냥. 자, 얘네들이 합하겠대. 그러니까 x 더하기 x 플러스 2를 해주겠다는 거는 2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 합이 지금 26이라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뭐 해주자 했지?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라 잡자 했는데 그래서 x 잡았잖아. x랑 이렇게 잡았던 거고 변수 설정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식 세우자 했잖아. 식 세웠지. 그래 얘 풀어. 근데 양변에 똑같이 2의 배수니까 2로 나눠지게 되면 x 플러스 1은 13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플러스 1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x가 12 같은 게 되겠지. 자, 얘는 미리 얘기하자면 x 값 구하는 게 아니야. 물론 얘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답은 12가 될 거거든. 왜냐면 12를 여기다 넣어줘 봐봐. 여기다가 두 개다가 넣어주게 되면 어때? 12랑 14 나오지. 이 두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러니까 두 숫자 중에서 작은 걸로 달라니까 답이 12가 정답인 건데, 단순히 x가 12여서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x 값을 12를 대입하고 놓고 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중에서 작은 걸로 달랐으니까 답이 12가 나왔던 거야. 만약에 얘가 작은 거 구하지 말고 큰 수 구하려면 답이 14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x 값 구했다가 해서 얘는 끝이 아니라는 거, 무조건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마지막 내용이었던 거야. 이거 그래서 다음에 2번은 무슨 문제냐면 얘는 숫자에 대한 문제거든. 숫자.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얘기해줄게. 만약에 내가 숫자 23을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지금 3인 거잖아. 3,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 어때? 얘는 20, 얘는 그냥 3. 얘네 둘이 더해줄 수 있잖아. 20 플러스 3을 해준 게 2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게 얘랑 똑같아. 자, 봐봐, 10의 자리를 몰라, x라고 해보자. 1의 자리를 몰라, 내가 한번 대충 일단 y라고 한번 해볼게. 일단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아까 얘가 10의 자리가 2였기 때문에 20이라 썼지. 그럼 얘는 10x라고 적어주면 되고, 얘는 그냥 y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10x 플러스 y 같은 게 이제 수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문제 유형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처음 볼 때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 요구하는 대로 변수 설정하고 이제 식 세워보고 한번 해보자고. 자, 근데 얘는 친절하게도 10의 자리 숫자를 적어줬어. 10의 자리 숫자 1에. 근데 여기서 처음 자연수 구해달라고 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는 1의 자리 숫자가 안 나와있지.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자. 어쨌든 우리 1의 자리 숫자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봐봐,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x라는 거는 얘를 갖다 쓸 수 있는 게 20 플러스 x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겠지. 만약에 얘가 7, 1에 있으면 여기 이제 70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지금 2였으니까, 그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만약에 100의 자리가 만약에 z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이거 적어주면 돼. 100 플러스 100Z라고 적어주면 돼. 100의 자리니까 1000의 자리면 뭐 1000Z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이게 처음 수가 되는 거인데, 얘가 지금 뭐 했냐면 1의 자리 숫자랑 10의 자리 숫자를 바꿨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x가 되고 얘가 이제 2가 된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바꾸게 되면은 10x 플러스 2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처음 수야. 그치?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바꾼 수가 되는 거겠지. 바꾼 수.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꾼 수는이라고 나와있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어 은는이가가 나와있으면 수학에서는 좌변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바꾼 수, 이 빨간색으로 쓴 거 10x 플러스 2는 이게 좌변은 처음 수보다, 그러니까 x 플러스 20보다 63만큼 크다 라고 적어주면은 1차 방정식 하나 뚝딱 세웠지. 이게 너네가 처음 할 때는 어려울 거야, 스스로 하기에는. 그래서 나랑 같이 연습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뭐 식정리하는 거 어려운 건 없잖아. 공략끼리 조금만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x 넘겨주면 9x야, 2를 넘겨주게 되면 81이지. 결국 지금 x 값은 9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누차 얘기했지만 얘는 x 값 건다고 끝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뭐라 그러는데 처음 수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처음 자연수. 그 x 값 나온 거 여기다 넣어줘야 돼. 9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는 2고 1의 자리가 9니까 이 문제 정답은 29가 정답이라고 얘기해주는 게 정답인 거지.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개수, 뭐 나이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얘도 보면은 한 개에 800원짜리 초콜릿 한 개랑, 그 다음에 뭐 한 개에 600원 하는 사탕을 뭐 몇 개 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 샀나 보지 또 보면은. 그치? 자, 800원짜리 초콜릿 하나 샀대. 그 800원 하나. 근데 우리가 지금 초콜릿을, 사탕을 몇 개 샀는지를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잠깐만, 한 개에 800원의 초콜릿, 그 800원짜리 한 개 산 게 아니구나. 그치? 근데 봐봐, 얘가 조금 난해할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초콜릿하고 사탕을 각각 몇 개 샀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 둘 중 하나로 가자. 나는 근데 먼저 나온 이 변수인 초콜릿 자체를
한번 내가 X개 샀다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까? X개. 그러면 봐봐. 초콜릿 X개 샀다고 한다면 사탕은 몇 개 샀냐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초콜릿하고 사탕을 개수 합해갖고 총 몇 개 샀냐면 20개를 샀대. 그러면 얘는 지금 20-X개를 샀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얘랑 얘를 더했을 때 20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잖아. 그치? 어차피 X가 더해주면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게 변수 설정하고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집중. 초콜릿 하나에 800원이래. 그러면 800X가 되겠지? 800X. 그런 다음에 사탕은 하나에 600원이래. 근데 이제 둘이 이제 더해줘야 되겠지? 600인데, 하나당 가격은, 아니, 한 개당 이제 개수가 이거였으니까, 13,000인 거다. 라고 해주면 식 깔끔하게 적어준 거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식을 우리가 조금만 간단히 가는 거 어때? 얘도 00 없애고, 얘도 00 없애고, 00 없애자. 그니까, 좀 정석대로 가자면 양변 100으로 나눠준 거야 내가. 왜냐면 이렇게 가면 식이 좀 크잖아. 좀 더 간단히 갈 수 있으면 간단히 가면 좋겠지. 그 6, 20 빼기 x는 130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괄호가 있으니까 분배해주게 되면 120 빼기 6x가 130 될 거야. 그러면 동량끼리 계산해주게 되면 2x 플러스 122 130인데 자변에는 플러스 120을 우변 넘겨주게 되니까 2x가 10 나오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계속값인 2를 나눠주게 되면 x값은 5가 되겠지. 자, 그러면 초콜릿은 곧 이제 어떻게 됐다고? 초콜릿 5개, 사탕을 몇 개 샀다 할 수 있나? 얘 5개가 정답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얘는 x값 구하는 게 끝이 아니라 너 구한 다음에 이제 x값을 각각 이제 넣어주고 풀어줘도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초콜릿 x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풀이법 고정도 아니야. 사탕 x개라고 해도 돼. 그렇게 해도 식 충분히 풀 수 있어 얘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를 한번 풀어보자 이건데, 얘는 이제 둘레 길이 도형인데 문제네 얘는 보면은. 그치? 자, 근데 둘레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이 있대. 근데 얘도 이제 가로의 길이가 있는가 하면 세로의 길이가 있겠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가로 길이가 있고 세로 길이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로의 길이가 나와 있네. 근데 주어가 가로의 길이가 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내가 얘를 한번 x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럼 봐봐. x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대. 아,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쓰자. 세로를 x라고 쓰자. 만약에 세로를 x라고 쓴다면 얘 길이가 지금 가로의 길이 이렇게 쓸게. 아직 안 정했으니까 가로의 길이 얘가 세로의 길이인 x보다 이만큼 더 길다가 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지금 x 플러스 2 같은 게 된다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하는 거는, 야 봐봐. 직사각형 대충 그려본다 해도 이렇게 있는 거지. 이 가로 길이가 여기가 지금 가로 길이 x 플러스 2라는 거고, 여기가 지금 x라고 나와서 있는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가 2가 될 거고 x가 되겠지. 야, 근데 봐봐. 가로 2개 있고 세로가 2개 있기 때문에 2x 플러스 2 플러스 2x 얘를 해준 게 210 이렇게 가져도 괜찮긴 하겠지만, 봐봐. 둘레의 길이라고 한다면, 물론 아까 그 내가 적어준 거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거랑 이것만 더한 길이 값이 10 이렇게 풀어줘도 되잖아. 그게 조금 더 간단하겠지. 왜냐면 어차피 여 길이나 여 길이가 똑같잖아. 이 길이 더한 거, 이 길이 더한 게 결국 이 길이 더한 거 똑같기 때문에 이 둘레의 길이는 이 네 변의 길이를 다 더해준 값이 지금 20 나온 건데, 그 절반값 얘네 둘만 더하고 이 길이 절반값 10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좀 더 쉽겠지. 그러니까 x 더하기 x 플러스 2를 해준 게 10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쉽다 이거야. 그러면 2x 플러스 2가 10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양변 2로 나눠주게 되면 x 플러스 1은 5야. 그러면 내가 1을 넘겨주게 되면은 x는 4 같은 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구해달라는 게 세로 길이 구해달라 했으니 x 값은 4라는 게 정답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x라고 설정해야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세로를 x라고 잡고 갔으면 됐었던 거야. 세로 길이 x라고 잡고 보니까 세로 길이보다 2cm 길다가 있으니 얘는 x 플러스 2 같은 걸로 변수 설정이 자연스럽게 됐었던 거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식 세워놓고 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문제 유형이 있었던 거고, 또 뒤로 넘어가서 5번 같은 것도 보면은 얘는 이제 과부족에 대한 문제인데, 과부족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집중해서 봐봐. 얘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공책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한 학생들한테 만약에 5건씩 나눠주게 되면 2건이 남는데, 자,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건씩 나눠줬대. 그랬더니 3건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네. 근데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뭐?
학생 수를 구하고 싶대. 학생 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학생 수를 x라고 잡자 했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x가 잡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맨 내가 검은색으로 밑줄 친 저거를 내가 식으로 세워준다면 5x가 되겠지. 한 학생이 받는 그 개수가 지금 5개가 된다 했으니까 5x. 근데 그렇게 했더니 두 건이 남는다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6x가 되겠지. 한 학생이 받는 개수가 6건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3건이 부족하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같다고 해야 돼. 근데 얘네들 왜 같다고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 좌변하고 이 우변이 뜻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공책의 수거든. 얘네들은 공책의 수이기 때문에 둘이 이제 무조건 같다라고 해야 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무조건 같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 나눠주는 그 개수가 달라지는 거지 공책 개수는 똑같아. 얘는 그래서 그게 바뀌어서는 안 되고, 그게 이제 여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뚝딱 이제 하나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5x 플러스 2 6x 마 3 이렇게.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건데, 나도 얘도 마찬가지로 5x를 좌변 넘겨줄게. 그러면 x만 남게 될 거야. 그치? 6x에서 5x 빼준 거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여기서 얘를 넘겨줬으면 마3을 얘로 넘겨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5 같은 게 되겠다. 결국 학생 수 얼마? 5명이 정답.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 거야. 자, 6번. 마지막 이제 6번인데 증감 문제네. 증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증감은 봐봐. 예를 들어서 A 30%밖에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봐봐. 이게 보통 애들이 30% 추가됐다고 한다면 그냥 보통 31에 적고 끝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백분율 이런 거 퍼센티지를 나타내주는 거는 기본 디폴트 값이 100분의 100. 즉 그러니까 1이야 1. 그러니까 이제 100분의 100이기 때문에 1이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원래 100분의 100인 거 상태에서 얘는 지금 30%밖에 추가해주겠다. 이게 원래 정석 방법이야.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게 되면 100분의 130 같은 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워주자는 게 이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문제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면, 자 봐봐. 작년 학생 수가 700명이었대. 근데 이제 올해에 비해서 올해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7% 증가했고 남학생 수가 3% 감소했다고 한다. 근데 지금 얘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가요? 작년 여학생 수지. 그러면 내가 작년 여학생 수 있지. 얘를 갖다가 x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봐봐.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지금 700명이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작년 남학생 수 있잖아. 얘는 구할 수 있어. 야 봐봐. x 플러스 모식갱이를 했더니 700 나왔다는 소린 거잖아. 그 모식갱이 내비두고 x를 넘겨주게 되면 얘는 지금 70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700 빼기 x 같은 게 정답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했을 때 700 나왔던 거야. 근데 자 봐봐.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은 7%가 증가를 했대. 자,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 아까 작년 여학생 수 x라고 잡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100분의 7x가 추가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남학생 수는 3% 감소했다 했잖아. 그러면 100분의 3x가 감소했다 이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서 남학생 수는 700 빼기 x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전체 학생 수가 9명이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서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적을 때 9명 증가했기 때문에 얘 709야 라고 적어줬기 때문에 틀린 거야. 얘는 증감에 대한 추이값을 적어줘야 돼. 9명 증가해서,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했더니만 9명이 늘어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9라고 해야지, 이 더해준 값인 전체 결과값 709라고 적어주면 안 되는 거라고.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얘가 2번 정답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2번 정답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양변 100을 한번 곱해줘 볼까? 100 곱해주면 7x 마이너스 3 700 마이너스 x는 900 이래 되겠지? 그러면 x 분배 주니까 마이너스 2100 플러스 3x는 900. 그러면 7x에서 3x 더했으니까 10x, 2100을 우변 넘겼으니까 3000. 그러면 x는 300 되겠지? 그럼 근데 x 값 구해달라는 거니까 답이 이제 300명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아까 뭐 기본 디폴트 값이 1이다 이거 얘기했었던 이유는 이제 이런 문제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원가 정가 풀 때 쓰는 그거거든. 그래서 아마 사실 내가 그걸 현동해갖고 아마 그거랑 좀 다른 거긴 해. 그러니까 그때 나오면 또 다시 얘기해주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분의 7 이거 정도 더 적어주면 되고, 내가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그거야. 그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그 비율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때 얘기해줄게. 다시 얘기해줄게. 그거 아까 내가 미안하지만 그거 얘기해준 거 다시 잊어버려.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 유형이었던 거야 그냥.